아직도 나이 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꾸며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2009년 덴마크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들을 조사했는데 외모상 나이 차이가 클수록 실제 수명 차이도 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외모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채널 지혜 여정에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더욱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꿀 만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연구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꾸미고 그래요? 이제 마음만 곱게 먹으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본 일입니다. 같은 날 같은 진료과에 오신 두 분의 70대 여성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핸드백도 작지만 깔끔했고 신발도 편안해 보이면서도 단정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며 더 친절하게 모시더군요. 진료실 앞에서 기다릴 때도 많이 기다리셨죠 하며 자주 말을 걸어드렸습니다. 다른 한 분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색이 바랜 운동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같은 간호사들도 무의식 중에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형식적이었고 대기 시간이 길어져도 별다른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사를 만났는데 말입니다. 공정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첫 3초 만에 상대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3초 동안 무엇을 봅니까? 바로 외모입니다. 청결한지, 단정한지, 자신을 가꾸고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이 이후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에 화를 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요? 저는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6세이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워서 좋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 보였고 거울 보기도 싫어지셨다고 합니다. 며칠씩 같은 옷만 입고 계셨고 면도도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나가기가 부끄럽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분은 김 선생님보다 2살이나 많았는데도 정말 멋있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잘 어울리는 바지, 윤이 나는 구두까지. 무엇보다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퇴직 후 서예를 배우고 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고 주말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군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김 선생님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날 밤 김 선생님은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아직 건강한데 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날부터 김 선생님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깔끔하게 하셨어요. 면도를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고 자신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달랐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요즘 많이 멋있어지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부인도 여보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외모를 가꾸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등산 모임도 나가시고 평생교육원에서 서예도 배우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까지 시작하셨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외모 관리의 힘입니다. 외모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가짐이 바뀌면 마음가짐도 바뀝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들면 관리의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는 많으신데 정말 멋있어 보이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특별히 비싸 옷을 입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결하고 단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길에서 만나는 정말 품이 있어 보이시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결함과 단정함이었습니다. 다림질이 잘 된 옷, 깨끗하게 닦인 신발, 단정한 머리, 깨끗한 손톱.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비싼 옷을 입어도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얼룩이 있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멋진 신발을 신어도 더러우면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비싼 옷을 사기 전에 기본부터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세수를 깔끔하게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남성분들은 면도를 깔끔하게 하시고 여성분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걸어보세요. 자세만 바뀌어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초라해 보이더군요. 바른 자세의 기본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뒤로 젖히고 턱은 살짝 당기고 배는 살짝 집어넣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폭은 적당히 넓게 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세요.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화장입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표정이 바뀌면 얼굴 전체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이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듭니다.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은 온화한 얼굴이 되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인상이 굳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사람의 무표정한 사진과 미소 짓는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90% 이상이 미소 짓는 얼굴을 더 젊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표정 하나로 10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소는 얼굴 근육을 위로 올립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뺨이 올라가고 눈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체가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찡그린 표정은 모든 것을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진짜 미소는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도 함께 웃는 것입니다.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도 따뜻해 보입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세요.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밝고 부드러운 색깔의 옷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지, 크림색, 연한 하늘색, 연한 분홍색 같은 색깔이 좋습니다. 옷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너무 타이트한 옷은 체형 변화를 부각시킵니다.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 가장 품격 있어 보입니다.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는 반드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목과 손등도 잊지 마시고요. 목은 얼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목에 주름이 많으면 나이가 많아 보이거든요. 손등도 나이가 많이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손등이 거칠고 주름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노화되어 보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자외선 차단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등에도 발라주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질 제거도 해주시고요. 나이가 들면 세포 재생이 느려져서 각질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늙어 보입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면 젊어 보입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하는 대로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호르몬들은 면역력도 높이고 피부도 좋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세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또한 걷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햇빛을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세로토닌도 분비됩니다.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바닷가 같은 곳에서 걸으면 더욱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만 있으면 외모에 신경 쓰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꾸미게 되죠. 취미 활동도 좋고, 봉사 활동도 좋고,
평생교육원 수강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집 밖으로 나가는 계기를 만드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웃음은 최고의 화장이에요. 웃으면 얼굴 근육이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서 기분도 좋아지죠. 무엇보다 웃는 얼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초라한 모습이면 하루 종일 우울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할 나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멋있어. 오늘도 아름다워. 오늘도 소중해. 이런 말들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외모도 좋아 보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되거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80살이든 90살이든 외모를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올해 82이신데도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나오십니다.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좋아서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남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남들도 가벼이 여기기 쉬워요. 그러니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외모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세수를 깔끔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외모 관리는 바로 이런 선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모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청결함과 단정함만 유지해도 충분히 품격 있어 보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밝고 따뜻한 표정이야말로 최고의 화장입니다. 넷째,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시면 그것만으로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덟째, 즐기세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수를 깔끔하게 하고
내일은 깨끗한 옷을 입고 모레는 바른 자세로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더욱 동기가 생길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말들을 매일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외모도 바뀝니다.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여정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변화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나누어 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